뭐 21번은 리니어 리그레션 얘기를 하는 거죠. 리스트 스퀘어스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리스트하냐? 뭐 간단하게만 우선 설명을 드리면은 데이터 포인트가 있을 때 우리의 라인 오브 베스트 핏이 요 이전 문제에서 설명했던 레지듀얼들 있잖아요. 레지듀얼들을 다 제곱해서 더한 게 이제 작아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요 데이터 포인트들을 나타내기 가장 적합한 라인을 찾는 뭐 방법이라는 거죠. 이때 뭐 correlation coefficient R, 그죠? 뭐 여기서 얘기하는 그 correlation coefficient 키가 안 닿아가지고 이게 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있죠? 그래가지고 뭐 1이 될 수도 있어요. 1이나 마이너스 1 같은 경우는 퍼펙트 라인 위에서 모든 점들이 있다는 거고 실제로 기출문제 중에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 포인트들이 이렇게 같이 증가를 한다 라고 하면은 correlation coefficient가 포지티브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positive correlation 이라고 얘기를 하고 데이터 포인트가 하나 오를 때 하나가 내려간다 라고 하면은 R이 네거티브가 되고요. 그리고 뭐 넘버 라인에다 뭐 표현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0에서 뭐 마이너스 1까지 R 값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 R이 이제 요 중간에 있으면은 뭐 no relation이거나 아니면 weak 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뭐 명확한 기준이 있지는 않은데 대략적으로 한 0.5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 0.8 정도 되면은 여기랑 여기는 뭐 대충 어느 정도 뭐 아주 좋은 뭐 준수한 관계가 있다. moderate 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는 strong correl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좀 애매하게 그래서 기준점이랑 다르게 0.8이라고 나왔는데 네. 이거를 이제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이런 말을 한다고 쳐봅시다. R이 크면 클수록 뭐 correlation이 strong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크다라는 말은 이 지점보다 이 지점이 더 큰데 그죠? 리얼 넘버는 넘버 라인에서 오른쪽에 있을수록 더 크다. 당연한 얘기죠. 근데 얘가 코릴레이션이 더 강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R squared라고 하는 다른 파라미터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럼 R squared는 여기 있는 네거티브 밸류들을 어차피 포지티브로 돌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R squared가 클수록 더 스트롱한 코릴레이션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0에서 1까지 정도 잡아가지고 그럼 뭐 기준점이 좀 달라질 거예요. 뭐 0.25나 0.8 제곱해서 0.64 뭐 이런 식으로 바뀌긴 할 텐데 얘의 이름은 이제 이게 나와요. proportional variation. 이게 R squared 값을 얘기를 합니다. proportion of variation 이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이라는 말도 씁니다. 요거 두 가지 용어가 나왔을 때 용어 자체를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없도록 잘 이제 외워두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알려주는 거는 이 뭐 하이트랑 에이지가 그냥 R값이 0.8이라는 소리예요. 이 문제에서는. 그러면은 여기 하나씩 찾아보죠. A번에서 80% 이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0.8은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고요. 슬로프가 0.8이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그래서 proportional variation이 0.64다. 네, 이거는 맞는 말이 될 거고요. 네. 그리고 뭐 80%만큼 맞다 뭐 이런 얘기도 다 아닙니다. 이 R 값을 계산하는 공식이 따로 있는데 AP스탯에서는 사용을 딱히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어떤 1에 가까울수록 스트롱한 코릴레이션이라는 걸 알려주는 혹은 네거티브 1에 가까울 때 스트롱 코릴레이션이라는 거를
알려주는 그 코에피션트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C죠. 네, 22번 문제는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어떤 거에 대해서? further? 샘플 미인이죠. 학생 여러분들 잘 알고 있겠지만 원래는 이제 population 자체의 디스트리뷰션이 존재할 수 있고 얘는 노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 학교에서 시험 보면 알겠지만 대학교 가보면 저처럼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은 주로 데이터 이쪽에 점수가 몰려있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이쪽에 몰려있어서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바이모델한 그래프가 나올 텐데 어떤 파퓰레이션 전체에서 키나 몸무게, IQ, 롤 티어? 이런 것들 대충 재보면은 이게 노멀한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것들 한정해갖고 파퓰레이션은 노멀하지만 이 파퓰레이션에서 특정 샘플 사이즈 N 샘플 사이즈 N명씩을 뽑은 어떤 샘플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샘플마다 샘플 민이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샘플들의 평균 키를 구한다라고 하면은 나처럼 키가 작은 사람들이 많이 골라진 샘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서정훈 씨처럼 키가 큰 사람들이 많이 골라진 샘플도 있을 거예요. 그 샘플들의 베리에이션이 있으니까 이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이룬다는 거죠. 보통 이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 노멀할 조건은 population 디스트리뷰션이 노멀하거나 애초에 그러니까 얘가 노멀할 경우에 여기서 뽑은 샘플은 노멀하겠죠. distribution is normal 한 케이스 첫 번째 조건이고요. 또는 샘플 사이즈가 꽤 클 때 샘플 사이즈 그러니까 n명을 뽑았다는 이 샘플 사이즈 있죠? 샘플 사이즈 is large enough 라고 해볼까요? sufficiently large 라는 표현을 주로 FRQ 답안지에 많이 씁니다. 요 enough 하게 크다라는 말은 사실 충분히 라는 말이 제일 복잡하죠. 대충 30보다 크다로 AP 시험에서는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 경우에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은 실제 파퓰레이션 전체의 디스트리뷰션에 비해서 베리언스가 더 작아요. 아무래도 센터 쪽으로 더 몰린다는 거죠. 왜냐면 나처럼 키 작은 사람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샘플이 더 많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운빨이 작용을 하니까. 여기 민 같은 경우에는 파퓰레이션 전체의 민이랑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의 민이랑 사실상 같아요. 네, 얘네는 같다. 하지만 요 스프레드가 돼 있는 정도는 더 작아지는데 이때 우리가 파퓰레이션 디스트리뷰션의 시그마를 알 때 시그마를 안다. 이 경우에는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시그마 x over 루트 샘플 사이즈라고 잡습니다. 이 지식을 아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같은지를 아느냐, 그리고 population distribution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하고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의 릴레이션을 아느냐, 그리고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 노멀해진다는 조건을 아느냐. 그래서 이거 D나 E 골랐으면 이거 고르면 죽어야 돼요, 진짜. 당연히 여기 세 개 중에 하나 골라야 되고요. 왜? 샘플 사이즈가 84니까. 그리고 population distribution에서 population mean이 11.4라 그랬으니까 이거 두 개로 다시 좁혀지네요. 그 다음에 standard deviation은 내가 아까 여기 알려준 공식대로 이렇게 찍어서 답은 B 해결을 해주면 됩니다. 이런 문제는 거의 매년 오피셜 프랙티스 테스트에 존재하는데 네, 그냥 답이 이런 형식으로 나와 있으면 무조건 노멀에다가 막 이렇게 루트 들어간 걸로 골라도 된다라고 찍어도
70%는 맞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뭐 별표 하나 쳐주자면 요거, 그리고 얘랑 같다. 그리고 샘플 사이즈가 크면 노멀해진다. 이 세 가지가 중요 포인트입니다. 23번 문제는 뭐 잘 읽어보면은 학교 두 개에서 주차장에 차가 몇 대 있느냐를 세 가지고 그 둘의 차이를 지금 디스트리뷰션 시키겠다고 하는 거죠. 네. 그 상태에서 뭐 누가 더 크냐 뭐 이런 거를 할 때 appropriate test, 뭐 hypothesis test를 하겠다는 건데 어떤 테스트냐? 지금 뭐 학생 여러분들이 헷갈릴 만한 부분을 잡자면 이제 뻔하긴 한데 뭐 요거 두 개는 카테고리컬 데이터예요. 그죠? 뭐 주로 테이블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 민트 초코가 좋으냐 싫으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이제. 그죠? 이런 거 얘기할 때 나오는 테스트들이고요. 뭐 투샘플 뭐 G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population distribution 이거나 아니면 sampling distribution인데 population standard deviation 알 때 내가 방금 전 문제에서 population standard deviation 알면 시그마 오버 루트 n 뭐 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 경우 아니면 proportion 이렇게만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sampling distribution에서는 주로 잘 안 쓰는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 둘 중에 학생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할 것 같아요. 솔직히 나도 조금 헷갈릴 때가 있었는데 뭐 지금은 아니고 뭔 차이냐면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보기에는 우리 학교가 저 학교보다 롤 평균 티어가 높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MMR로 따져가지고 우리들 전체 평균 MMR이 있겠죠? 그리고 뭐 우리 학교에 롤하는 애들 숫자가 뭐 정해져 있을 거예요. 샘플들이. 그래서 얘네한테서 구한 X바 1하고 X바 2를 각각 여기서 평균 구하고 여기서 평균 구한 게 어떤 민을 대표할 수가 있잖아요. mu1하고 mu2. 이 민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 학교 전체에 해당을 할 텐데 내가 뭐 친구들을 다 아는 거 아니니까 내 주변 친구들을 샘플로 잡았다. 그리고 뭐 얘 주변 친구들을 샘플로 잡았다 할 때 이 값들이 존재하게 될 텐데 그래서 mu1이 더 크냐 mu2가 더 크냐 라고 하는 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x바 1이 더 x바 2보다 큰 경우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겠죠. 이런 거를 얘기를 할 때는 difference between mean 이라고 네, difference between mean이죠. 네, mean끼리 이제 다른 점을 이제 만약 여기가 slightly 크다, 0.2 정도 더 크다, 아니면 뭐 MMR로 따지면 한 MMR로 한 30점 정도 더 클 때 진짜 전체 평균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테스트고요. 매치드 페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상황이랑 같아요. 어떤 날을 뽑아가지고 요 X1 하나랑 여기서 뭐 A 학교에서 첫 번째 데이터가 있다고 해봅시다. 거기에 B 학교에서 첫 번째 데이터를 뺀 거 요거 하나가 어떤 다른 베리어블 y1으로 대체가 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뭐 두 번째 데이터는 어떤 다른 날에 A 학교의 두 번째 날 B 학교의 두 번째 날을 뺀 이 베리어블이 그냥 차이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얘네들 가지고서 조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매치드 페어 테스트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답은 이제 C가 되는데 매치드 페어냐 아니냐를 이제 구분을 하는 방법 다시 강조하자면 각각의 샘플민을 구한 상태에서 누가 더 크다를 따지는 거랑 각각의 데이터들을 원투원으로 빼준 디퍼런스들을 다시 민을 내느냐 이거는 이제 좀 차이가 있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매치드 페어 테스트를 사용을 하는 케이스는 뭐 뒤에 FRQ 같은 거를 보면 알겠지만 어떤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커피를 먹었을 때 얼마나 졸리냐 커피를 안 먹었을 때 얼마나 졸리냐를 데이터로 기록을 한 상태에서 얘네 둘의 차이를 하나의 데이터로 놓겠다라고 하는 케이스예요. 주로 어떤 개인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뭐 술을 많이 먹고서 숙취해소제를 먹은 거랑 안 먹은 거랑 뭐 언제 더 술이 잘 깨느냐를 한 사람한테 테스트를 해야겠죠. 그냥 개개인이 차이가 나서 어떤 사람은 안 먹어도 잘 깨는 사람, 그리고 먹어도 나처럼 안 깨는 사람, 이 둘이서 비교를 하면 안 되니까 개인차가 있는 경우에는 매치드 페어를 사용한다고 보면 되고, 일반적으로. 네. 이 문제에서는 그래서 그 두 학교의 데이터에서 어떤 certain day에서 지금 둘을 뺀 다음에 그 데이터들을 하나의 베리어블로 받아서 평균을 내겠다. 그러니까 답이 C가 됩니다. 인터퀄타일 레인지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릴 거는 박스플롯이에요. 박스플롯을 이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거는 비트코인 차트인데, 그죠? 거래량이 이렇게 찍혀 있다 라고 하면은 전체 25%의 거래량들만큼씩 나눈 거예요. 여기 또 마찬가지죠. 가로로 높여놨을 때. 그래서 우리가 가운데 있는 부분을 전체 데이터를 반띵했을 때 가운데 오는 딱 중간값, 요거를 이제 미디언이라고 부르고요. 미디언보다 작은 애들 중에서 반띵 하면은 뭐 로어 퀄타일, 뭐 보통 오른쪽에 더 큰 숫자가 들어가니까요. 로어 퀄타일 혹은 방금 전에 숫자 써놓은 것처럼 first 퀄타일. 여기 세 번째 보면은 얘는 upper 퀄타일 혹은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third 퀄타일 이렇게 잡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요 사이 길이를 우리가 인터 퀄타일 레인지라고 잡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의 가운데 50%가 들어오는 범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토탈 레인지라고 부르는 상황인데, 레인지랑 약간 다르게 가운데 부분만 잡아주는 거죠. 네, 문제 잘 읽어보면은 여기에 뭐 읽을 것도 별거 없으니까 100명이래요. 100명이면 여기 지점에 25명씩 들어간 상태를 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다행히 뭐 클로지스트 뭐 했으니까 대충만 세면 된다는 소리야. 그럼 25명 세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홉, 열셋, 열여덟, 24 하고 여기에 들어가겠네요. 24 다음이니까. 그럼 66에 Q1이 요 안에 들어있겠죠. 요 데이터들 중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홉, 열넷, 20, 28. 요 안에 들어있겠네요. 그죠? 여기서 25번째. 여기서 25번째. 요 길이는 5네요. 그죠? 뭐 클로지스트 하다 아니면 뭐 베스트 디스크라이브 한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면 그렇게 막 열심히 하나하나 셀 필요가 없어요. 답은 B가 됩니다. 지금 이 하이포테시스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13시간 만큼 이제 파트타임 잡을 하던 상황에서 이제 월급이 올라가지고 뭐 딱히 파트타임 잡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12.5시간 나왔고 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6.5인 상황이 과연 이 13보다 확실히 줄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왜? 우리가 조사한 건 400명밖에 안 되니까. 400명 조사해놓고서 12.5면 진짜로 전체 평균을 쟀을 때 13보다 확실하게 작을 수 있느냐, 뭐 이 얘기죠. 네. 그러면은 하이포테시스 테스트 할 거면은 뭐 나중에 FRQ에다 적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스테이트먼트를 정확하게 해주고요. null hypothesis가 뮤가 13이랑 같다가 일단 돼야 되고, 얼터네이트는 내가 주장하고 싶은 바, 내가 뭐 디크리즈 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럼 13보다 지금 작은지를 확인을 하는 거니까 뮤가 13보다 작다. 그럼 뭐 나머지 스태티스틱도 적어주면 되겠죠. X반은 12.5. 네. 샘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6.5. 샘플 사이즈는 400. 네, 이렇게 쓰면 되죠. 일단 계산기 쓰는 법을 얘기하기 전에 그냥 뭐 손으로 계산하는 방법, 일단 식은 쓸 수 있어야 되니까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 원 샘플 T 테스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T 테스트에서 T 테스트 스태티스틱은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 X 바 마이너스 뮤 over S 오브 루트 N
네, 포뮬라 시트에 다 나와 있는 얘기고, 여기서의 뮤라고 하는 값은 우리가 하이포테시스로 잡은 13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hypothesized value 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요. 계산 한번 해보죠. 12.5 123 오버 6.5 오버 루트 400 계산을 해보면 네게티브 0.5에 6.5 나누기 20인데 계산기 두들겨 보면은 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내 핸드폰인데 0.5 곱하기 이게 다시 찍는 거라서 이 계산 기록이 남아있네요. 1.54예요 마이너스. 자 t 밸류가 네거티브 1.54일 때 이 t 디스트리뷰션에서 네거티브 1.54보다 더 작은, 지금 민이 13보다 작은 상황을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의 넓이를 p-value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p-value가 알파보다 크냐 알파보다 작으냐로 이 하이포테시스 테스트의 결과가 달라지는데, 알파보다 크면 지금 우리 시그니피컨스 레벨 알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0.05보다 넓이가 크면 fail to reject H0이죠. 즉 13보다 작다고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라는 얘기고, 알파보다 작다면 reject H0, 즉 뭐냐면 13보다 작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 뭐 계산기 쓰면 되겠지만 대략적으로 우리가 n 샘플 사이즈가 120 정도보다 크면 t 밸류는 대충 g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 1.54라고 하는 것보다 더 작은 부분의 넓이는 우리 잘 알고 있다시피 1.645랑 1.645 사이가 넓이가 0.9로 잡잖아요. 그럼 그거보다 더 넓은 상황이죠. 0.9가 가운데 넓이면 0.05, 0.05가 깔리게 되는데 그거보다 더 센터 쪽에 가까우니까 0.05보다 클 거라는 걸 알 수는 있어요. 근데 뭐 테이블을 찾아보면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찾아보니까 이 넓이가 0.6 06 뭐시기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0.05보다 더 크다는 결론이 나와요. 일단은 손으로 계산을 하면 이렇고, 그래서 답을 내자면 네, 아니죠. 더 작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해서 p 밸류가 0.05보다 크니까 라고 해서 답이 A가 되는데, 계산기 쓰는 방법. 계산기에다가 여기다 쭉 적어줄게요. 순서대로. 메뉴 스태티스틱스에 스태테스트가 있죠. 그 다음에 t 테스트고요. 원 샘플이란 말이 딱 안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테스트 스태틱에다가 뮤 제로가 13, x 반은 12.5, 이 테스트 정보들을 다 입력을 하면 돼요. n은 400, 그리고 h-낫이 당연히 s는 6.5도 입력을 할 거고요. h-낫이 뮤가 뮤제로보다 크다 이런 상황을 입력을 하면 여기서 p 밸류가 0.06 2364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 값이 알파보다 크다라고 하고 A번이 답이라도 해도 되겠습니다. 사실 20번까지 풀고 다른 날이에요 지금은. 근데 내가 같은 날인 척 하려고 옷을 이렇게 입고 왔는데